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K5 3세대 LPG 모델 차량 시세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휘발유랑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성도 좋고 이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연비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기름통이 작아서 자주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일 것 같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고, 이제 렌터카에서 나온 차량들은 이제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보게 되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한 4대 정도가 있고, 금액순으로 보면 1,7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회색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LPG다 보니까 키로수가 이제 연식 대비했을 때는 조금 많은 편이죠. 21년도에 출고가 됐으니까 1년에 대략 한 2만 킬로 조금 넘게 주행을 한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외관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해도 옵션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선 핸들 보시면 드라이버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내비 있죠. 운전석이랑 조수석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무난하고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성능 기록 부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없습니다만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없으므로 체크가 되어 있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가 2회 정도 있고요. 금액은 120만원 정도가 있네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들어온 날짜는 1월 14일날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차 상태는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할 차량이 크게 없네요. 그리고 225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흰색이고요. 35,000km 탄 차량도 있어요. 완전 무사고에 혼자 탔던 신차급 차량이라고 해요. 금액대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키로수가 짧고 혼자 탔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내비가 일반 작은 내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건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블레스 등급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 7대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금액대는 1,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확실히 키로수가 15만대로 조금 많죠. 5년에 15만 탔으면 1년에 한 3만 정도 탄 건데, 그럼 진짜 많이 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LPG라고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10만 킬로 안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1990만원의 흰색이고요. 4만 5천 킬로 탄 차량이 있습니다.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핸들 보니까 아쉽게도 드라이브 와이즈는 빠졌네요. 내비도 일반 내비가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어라운드 뷰는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이제 전자계기판이 있죠. 그래서 옵션이 조금 아쉬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가 있네요. 앞쪽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뒤에 트렁크 리드는 교환이 되어 있어서 요것만 되어 있으면 무사고인데, 리어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임 부분이라서 판금이나 교환을 하게 되면 사고로 체크가 되고요. 다만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진 않아요. 이 정도면 구매를 하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내차 피해가 1회 정도 있고요. 400 정도가 있네요. 보험 이력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차는 12월 27일 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고 이력하고 옵션이 조금 뭔가 아쉬운 차량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바로 밑에 2,0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키로수는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 검정 색상이네요. 어라운드 뷰 잘 나오고, 근데 이 차도 드라이브 와이즈가 또 빠졌네요. 왜 안 넣었을까? 전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조수석 뒷문짝 교환 하나랑 쿼터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이제 무사고로 들어가고요. 사고 이력이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왼쪽에도 쿼터 패널이 판금이 들어가 있네요. 밑에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가 4회 정도 있고요. 금액이 400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죠. 차는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그래서 들어온 지는 조금 됐어요. 그래서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보험 이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보니까 2,450만원 회색이고요. 3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출고된 게 2023년에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거의 한 18,000km 정도 탔죠. 그래서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했을 때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옵션은 이제 앞에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전자계기판 어라운드 뷰 있고, 옵션은 이제 노블레스
플러스 등급에서 드라이브 와이즈랑 이제 네이비팩을 추가를 한 것 같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가 있어요. 앞에 후드랑 프론트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있는 차량을 이 금액 주고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노블레스급에서 금액대는 이 정도지만 볼 차량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그니처 등급은 10대 정도가 있고요. 금액대는 거의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 순으로 봤을 때 금액 대비 키로수가 조금 짧은 게 하나가 보입니다. 2,050만 원의 검정 색깔이고요. 64,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아마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해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보시면 앞에 드라이브 와이즈랑 HUD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상단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옵션은 괜찮아 보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있네요. 왼쪽 팬더랑 트렁크 리드는 교환이고요. 리어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고로 들어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는 구매를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 내차 피해가 4회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96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성능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보험 이력이 이 정도 있으면 저도 판매하기에는 뭔가 좀 껄끄러울 것 같고요. 이런 차량은 건너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21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죠. 확실히 시그니처라서 옵션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 보이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 다만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 하나가 있고요.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는 1월 2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키로수가 6만 5천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1년에 한 12,000에서 13,000km 그 정도대로 주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가보면 2천만 원 한 중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짧은 차량들이 보이긴 하는데 2,000은 키로수가 그렇게 짧지가 않죠. 4년 동안 7만 킬로대를 주행했으니까 적지는 않아요. 그치만 상단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도 HUD는 빠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성능 기록부에 용도 이력 없고 사고가 우선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근데 키로수가 7만대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2,600만 원대까지 가면 키로수가 2만대인 차량들도 보이네요. 2,600대면 확실히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죠. 키로수가 2만 킬로대면 거의 새 차 수준인데 1년에 대략 한 4,000킬로대 정도 주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요.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요. 밑에 누유도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은 한 2,600만 원대까지 가셔야지 조금 괜찮은 차량들이 보이고요. 여기 중간에도 2,300만 원대에서 3만 킬로짜리가 하나가 있었네요. 보시면 색상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남색 계열로 보여지죠. 근데 핸들 보니까 또 드라이브 와이즈가 빠졌어요. 옵션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시그니처 기본 옵션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성능 기록부는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나쁘진 않고 옵션도 그냥 무난하고요. 2,300만 원대에서 사고가 없기 때문에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K5 3세대 LPG 모델로 중고 시세 봤고요. 금액대가 프레스티지부터 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프레스티지도 탈만한 걸로 불러하면 거의 2천만 원대가 넘었었고 노블레스급도 이제 기본 거의 2천만 원대부터 봐야지 조금 괜찮은 차량들이 있었죠.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도 키로수 짧고 좀 괜찮은 걸로 보려면 거의 2천만 원 중반대까지는 가야지 좀 괜찮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아직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인기가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보셨던 K5 차량 말고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중고차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